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동기 시대로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동기 시대로 떠나보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뭘 썼죠? 그 돌을 다른 돌로 쳐서 만드는 뗀석기를 사용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동기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신석기 시대에는 또 뭘 했었냐면 농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농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죠. 이제 시작한 건데,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더 발전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농사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알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지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뭐 땅에다가 거름을 주면, 동물들 똥을 놓으면은 더 식물들이 잘 자라는구나, 뭐 이 정도 면적에는 이만큼 씨를 뿌려야 잘 자라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보다 더 많은 양의 농작물을 낼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더 많은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전에는 한 가족이 먹을 만큼밖에 그 땅에서 안 나와서 한 가족끼리만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이제는 커다란 마을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점차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마을에 살고 또 다른 마을에 살고 각자 마을을 이루어서 한 곳에 많은 마을들이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옆에 마을을 본 거예요. 옆에 마을은 어떻게 살지? 근데 옆에 애들이 저보다 잘 살아요. 나는 이만큼밖에 못 먹는데 쟤네는 저만큼 먹는데요. 우리는 고기는 요만큼밖에 못 먹는데 쟤는 더 맛있는 걸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나도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래? 그럼 옆에 애들 거 뺏자. 옆에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안 알려줘요. 자기네들만 맛있는 거 먹을 거래요. 그래서 짜증나요. 그래서 난 옆에 애들 거 뺏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옆에 애들 걸 뺏어 먹자, 그렇게 하고 싸우자 했는데, 그래서 싸우러 갔어요. 싸우러 가는데 우리도 돌로 싸우고 쟤네도 돌로 싸워요. 그래서 돌 가지고 막 서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결판이 안 나요. 돌 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많이 죽지도 않고 돌로 맞지도 않고, 뭐 쟤네도 돌 나도 돌 했는데 쟤네가 더 밥을 많이 먹어서 힘이 세면 우리가 지잖아요. 그래서 안 질려면 어떻게 할까? 더 돌보다 센 걸 만들자 해서 생각한 게 이 청동기예요. 그래서 이 청동기라는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생산이 되게 됐는데,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불을 지폈더니 뭐 이렇게 단단한 그런 금속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까 하고 알아보니까 뭐 이 청동기. 근데 청동기가 가지고 싸워보니까 이 돌은 상대가 안 되더라, 이 청동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렇게 무기의 발전으로 청동기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동기를 만들려면은 전보다 더 센 불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빗살무늬 토기를 썼었던 신석기 시대와 달리 이제 청동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센 불이 있으니까 그 불을 가지고 더 좋은 그 빗살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또 이제 이 민무늬 토기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이 얼마나 세졌고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이 민무늬 토기로 옮겨지게 되었다, 트렌드가. 뭐 그런 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동기 시대로 오면서 사람들이 한 곳에 더 많이 모여 살고 농사가 많이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옆 사람들 막 엄청 땅이 넓어졌어요. 옆에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내 땅이 넓어졌는데 그 땅에 비가 안 와. 그래서 옆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먹고 우리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 밥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다 같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한테 비는 거예요. 하느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야 우리가 같이 먹고 살잖아요,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싹싹 비는데, 이거를 아무나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한 사람, 그 마을에 나이도 많으시고 오래 사시고 막 똑똑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서 언제쯤 비가 내릴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봤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이제 그분들이 제사장이라고 부를게요.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늘한테 빌어야 된다, 우리가 다 같이 빌면 비가 내릴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막 하늘한테 대고 하느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하는데,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쓰여지는 이런 도구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그 장대 투검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 위에다가 이렇게 띡 다는 그런 장대 투검이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가슴팍에다가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사람들한테 뻐쩍뻐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빛인가 아닌가 이렇게 빛이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신들한테 좀 신기한 그런 영롱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거울을 사용하게 됐고요. 또 이런 방울들, 다양한 가지 방울, 뭐 이런 방울들을 사용하면서 막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걸어 다닐 때 막 방울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고, 또 이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는데요. 또 이 검은 사실 싸울 때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이게 막 이렇게 돼서 막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검은 싸울 때 쓰면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장신구용으로 제사장들이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다, 나의 권력,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비파형 동검으로. 또 여기 있는 이런 종, 계속 종, 방울 이런 걸로 자신이 걸어 다닐 때 나는 소리, 그런 거를 내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거를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어떻게 썼는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대 투갑 같은 거는 이렇게 자기 막대기 위에다 이렇게 걸쳤고요. 또 팔주령과 거울은 이렇게 가슴에 걸쳐가지고 빛나고 소리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제사장들이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분들이 계셔서 막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비를 내리고 농사가 중요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생겨서 이런 장신구들이, 청동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많이 발전을 했다, 청동기 시대에. 네,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분들이 어느 날 내가 왜 이런 제사를 지내야 돼? 나는 싫어. 난 힘들잖아, 제사 지내는 게. 막 그런 무거운 거 달고 막 어디 나가서 막 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싫잖아요. 그래서 나 안 할래. 그냥 나 안 해. 그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을에 비상이 걸린 거죠. 이제 비가 안 온다. 제사를 안 지내면 비도 안 오고 뭐 농사도 잘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를 내리게 해야 하니까 이분들한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쌀도 드리고 이렇게 멋있는 장신구도 계속 드릴 테니까 농사 짓지 마세요. 우리가 농사 다 지어서 드릴게요.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제사장들이 비로소 알겠다,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겠죠. 제사장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비도 안 내리고 농사도 잘 안 되니까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급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이제 쌀도 많고 뭐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점점 계급이 올라가고, 그 밑에 사람들은 또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계급에 그냥 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되면서 점차 계급 사회가 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그리고 농사가 이렇게 계급이 생기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님이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시고 막 엄청 비가 잘 내렸어요, 그동안. 그래서 제사장님 돌아가니까 이제 슬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분을 어떻게 기릴까? 이분의 위대한 업적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좋은 무덤을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우리 이제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인 고인돌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고인돌은 사람의 무덤이에요. 이 제사장들,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무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기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두 돌을 쌓고 커다란 돌을 위에 덮개돌로 얹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 고인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업적이 좋았는지 뭐 그런 거를 나타내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청동기의 끝이고요. 뭐 오늘 배운 거를 정리해보자면, 농사가 시작해서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여 살게 되었고, 모여 삶에 따라서 많은 유물들이 생겼고, 그 유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